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정상들은 한 나라의 결정을 숨죽여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날 밤 남미 대륙에서 세계가 경악할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미국이 단독으로 움직인 것처럼 보였지만 그 뒤에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나라의 기술이 숨어 있었습니다. 언론은 핵심을 보도하지 않았고 각국 정부는 진실을 감췄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카라카스 상공에서 벌어진 일의 진실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세계 질서를 뒤흔든 그날의 진실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이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대한민국을 응원하고 싶으시다면 댓글에 대한민국 파이팅 한마디만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한 글자가 이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게 만듭니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는 20년 넘게 베네수엘라를 철권으로 통치해온 독재자였습니다. 전임자 우고 차베스로부터 권력을 물려받은 이후 마두로는 반대파를 탄압하고 선거를 조작하며 국민의 자유를 억압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뒤에는 거대한 후원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진핑의 중국은 베네수엘라에 막대한 차관을 제공했고 블라디미르 푸틴의 러시아는 무기와 군사 고문단을 파견했습니다. 마두로는 이 두 강대국의 보호 아래 자신은 안전하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공개 연설에서 미국을 조롱했습니다. 트럼프가 뭘 할 수 있겠는가? 미국은 종이호랑이에 불과하다. 베네수엘라는 결코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마두로의 목소리에는 거만함이 가득했고 그의 지지자들은 환호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체제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미처 깨닫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더 이상 참을 생각이 없었고 그리고 트럼프의 손에는 마두로가 상상하지 못한 카드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베네수엘라 문제에 강경한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마두로 정권의 인권 탄압, 마약 밀매 연루 의혹, 미국에 대한 적대적 태도, 이 모든 것이 트럼프의 분노를 샀습니다. 특히 트럼프를 자극한 것은 베네수엘라를 통해 유입되는 불법 이민자와 마약 문제였습니다. 트럼프는 마두로 정권이 중남미 불안정의 핵심 원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백악관에서는 여러 차례 고위급 회의가 열렸고 군사적 옵션이 진지하게 논의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베네수엘라를 직접 공격하려면 여러 가지 난관을 극복해야 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의 반발, 국제사회의 비난, 그리고 무엇보다 작전의 성공 가능성이었습니다. 마두로는 수도 카라카스 곳곳에 방공망을 구축해 놓았습니다. 러시아제 S-300 미사일 시스템이 배치되어 있었고 수천 명의 정예 경호부대가 그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군사작전으로는 마두로를 제거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트럼프에게는 특별한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바로 그때 트럼프의 보좌관들이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한국의 방위산업 기술을 활용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트럼프는 의아해했습니다. 한국? 왜 한국인가? 하지만 보좌관들의 설명을 들은 트럼프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한국의 KF-21 전투기, 현무 미사일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의 전자전 기술과 정밀 타격 능력이 이 작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정밀 유도 무기 기술과 LIG넥스1의 전자전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한국방위산업진흥회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정밀 타격 기술은 미국에 버금가는 수준에 도달해 있었고 일부 분야에서는 미국을 앞서기도 했습니다. 트럼프는 결심했습니다. 한국과 손을 잡자. 서울에서는 이 소식이 전해졌을 때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아무런 입장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외교부 대변인은 한미동맹은 굳건하며 양국 간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원론적인 발언만 되풀이했습니다. 언론도 조용했습니다. 주요 방송사들은 베네수엘라 정세에 대한 일반적인 보도만 내보냈을 뿐 한국의 관여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의 이면에서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한국 방위산 업체들의 기술자들이 비밀리에 미국으로 파견되었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김승현 회장의 지시 아래 특별 프로젝트 팀이 구성되었습니다. LIG넥스1 김지찬 대표도 이 프로젝트에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강구영 사장은 KF-21의 핵심 기술을 미국 측과 공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철저한 비밀 속에 진행되었습니다. 마두로는 이런 움직임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권력이 공고하다고 믿었습니다.
중국 대사와 만찬을 나누며 시진핑 주석의 안부를 물었고 러시아 군사 고문단과 함께 새로 도입된 방공 시스템을 점검했습니다. 마두로는 웃었습니다. 이 정도면 미국이 뭐래도 막아낼 수 있다. 트럼프는 허풍쟁이에 불과하다. 그의 측근들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각하, 걱정하실 것 없습니다. 미국은 감히 베네수엘라를 건드리지 못할 것입니다. 마두로는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모르는 사이에 그의 방공망에는 이미 구멍이 뚫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전자전 기술이 러시아제 레이더 시스템의 취약점을 파악했고 정밀한 교란 장비가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마두로의 오만함이 그의 몰락을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작전 개시 이틀 전 이상한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베네수엘라 군 내부에서 통신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기술적 문제로 치부되었습니다. 군 기술자들은 일시적인 오류라고 보고했고 마두로도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레이더 시스템이 간헐적으로 먹통이 되었고 군 지휘 통신망에 잡음이 끼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 군사 고문단이 급히 점검에 나섰지만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당혹스러워했습니다. 분명히 최신 장비인데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인가? 그들이 몰랐던 것은 한국의 전자전 기술이 이미 그들의 시스템에 침투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LIGNX1이 개발한 사이버 전자전 시스템이 베네수엘라 군의 네트워크에 조용히 스며들어 있었고 결정적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작전 당일 카라카스의 밤은 고요했습니다. 마두로는 대통령 궁에서 저녁 만찬을 마치고 집무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피곤했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다음 주에 있을 반미 집회 계획을 검토하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전 세계에 미국의 제국주의를 규탄하는 메시지를 보낼 것이다. 트럼프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주겠다. 마두로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작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미군 특수작전사령부는 대기 상태에 들어갔고 카리브해에 배치된 항공모함에서는 전투기들이 이륙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 전투기들에는 한국 기술이 집약된 특수장비들이 탑재되어 있었습니다. 자정이 조금 넘은 시각 베네수엘라의 방공 레이더가 갑자기 먹통이 되었습니다. 러시아제 S-300 시스템의 화면이 일제히 꺼졌고 관제사들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무슨 일이냐? 왜 화면이 안 나오는 거야? 다들 소리쳤지만 아무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의 전자전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작동한 것이었습니다. LIGNX1의 기술자들이 개발한 교란 장비가 러시아제 레이더의 주파수를 완벽하게 무력화시켰습니다. 베네수엘라 군은 말 그대로 눈과 귀를 잃었습니다. 하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미군 전투기들이 베네수엘라 영공에 진입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유령처럼 레이더망을 통과했습니다. 단 한 대의 전투기도 탐지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스텔스 코팅 기술과 전자전 장비가 완벽하게 작동한 것이었습니다. 카라카스 상공에 도달한 미군 전투기들은 대통령궁 주변의 방공시설을 정밀 타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공급한 정밀 유도 폭탄이 목표물을 정확히 명중시켰습니다. 폭발음이 연달아 울렸지만 민간 피해는 최소화되었습니다. 한국의 정밀 타격 기술 덕분이었습니다. 마두로는 폭발음에 잠에서 깼습니다. 무슨 일이야? 그가 소리치자 경호원들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각하, 공습입니다. 미국이 공격해왔습니다. 마두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불가능하다. 우리 방공망이 있잖아. 하지만 경호원의 대답은 절망적이었습니다. 방공 시스템이 모두 무력화되었습니다. 적기를 전혀 탐지하지 못했습니다. 마두로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착각을 하고 있었는지를. 미군 특수부대가 대통령 궁에 투입되었습니다. 헬기에서 강한 네이비실 대원들은 빠르게 건물 안으로 진입했습니다. 마두로의 경호부대는 저항했지만 오래 버티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통신망은 이미 마비되어 있었고 지휘체계는 붕괴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의 전자전 기술이 마두로의 마지막 방어선마저 무너뜨린 것이었습니다. 마두로는 비밀 통로를 통해 탈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통로의 위치는 이미 미군에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한국 정보기관이 수집한 정보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마두로는 통로 출구에서 미군 특수부대와 마주쳤습니다. 그는 손을 들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20년 넘게 베네수엘라를 철권 통치하던 독재자의 최후는 허무했습니다. 마두로가 체포되었다는 소식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서방구에서 가장 잔인한 독재자 중 한 명을 제거했습니다. 니콜라스 마두로는 체포되어 미국으로 이송될 것이며 그의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묻게 될 것입니다. 트럼프의 목소리에는 승리의 기쁨이 담겨 있었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어떻게 베네수엘라의 방공망을 뚫을 수 있었습니까? 러시아제 S-300은 세계 최고 수준의 방공 시스템 아닙니까? 트럼프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에게는 훌륭한 동맹이 있습니다. 그 이상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트럼프는 한국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 속에 담긴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전 세계의 군사 전문가들은 이 작전의 성공 비결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 한국의 역할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가 먼저 보도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작전의 숨은 주역, 한국의 방위산업 기술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전 세계에 퍼져나갔습니다. 기사는 한국의 전자전 기술과 정밀 유도 무기 기술이 이번 작전의 핵심이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도 뒤를 이었습니다. 한국 방위산업의 놀라운 성장, 미국도 의존하게 되었다라는 제목의 심층 분석 기사를 실었습니다. 일본의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다소 복잡한 심경을 드러냈습니다. 한국 방위산업 강국으로 부상, 일본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기사를 통해 한국의 성장에 대한 경계심을 표현했습니다. 세계는 비로소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이 더 이상 단순한 무기 수입국이 아니라 세계 최고 수준의 방위산업 기술을 보유한 나라라는 것을. 시진핑 주석은 분노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중국의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였습니다. 중국은 베네수엘라에 수백억 달러의 차관을 제공했고 석유 수입의 상당 부분을 베네수엘라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마두로 정권의 붕괴는 중국에게 큰 손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진핑을 더욱 분노하게 한 것은 이 작전에 한국이 관여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일방적인 군사 행동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는 국제법 위반이며 주권 침해다. 하지만 한국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습니다. 중국도 한국의 기술력을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한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과 SK하이닉스 최태원 회장이 이끄는 한국 기업들은 중국 기술 산업의 핵심 공급자였습니다. 시진핑으로서는 한국을 정면으로 비난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반응은 더욱 격렬했습니다. 러시아는 베네수엘라에 최신형 무기 시스템을 판매했고 군사 고문단을 파견해 마두로 정권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무기 시스템이 한국의 기술에 의해 무력화되었다는 것은 러시아 방위산업의 위신에 큰 타격이었습니다. 푸틴은 크렘린궁에서 군 수뇌부를 긴급 소집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우리 시스템이 그렇게 쉽게 뚫리다니. 푸틴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당혹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러시아 군 관계자들은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들도 한국의 전자전 기술이 이 정도 수준일 줄은 몰랐습니다. 러시아는 즉시 S-300 시스템의 취약점 분석에 착수했고 한국의 기술 수준을 재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더 이상 무시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푸틴도 인정해야 했습니다. 일본의 다카이치 사나의 총리도 이 소식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전통적으로 아시아 최강의 방위산업을 자부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한국의 급성장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번 베네수엘라 작전은 일본에게 충격이었습니다. 미국이 중요한 군사작전에서 일본이 아닌 한국의 기술을 선택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다카이치 총리는 방위성 관계자들과 긴급 회의를 가졌습니다. 한국의 방위산업 현황을 상세히 보고받은 다카이치 총리의 표정은 어두워졌습니다. K9 자주포, K 전차, FA-50 경공격기 그리고 이제는 전자전 시스템까지 한국의 무기 수출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었고 일본은 뒤처지고 있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도 방위산업 혁신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도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을 따라잡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마두로의 체포 이후 베네수엘라에서는 과도 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야당 지도자 후안 과이도가 임시 대통령으로 취임했고 민주화를 향한 첫걸음이 시작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의 민주화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미국은 베네수엘라에 경제 지원을 제공할 것이며 민주적인 선거가 실시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트럼프의 발언에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환호했습니다. 20년 넘는 독재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물론 앞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마두로 정권의 잔재를 청산하고 망가진 경제를 재건하며 분열된 사회를 통합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희망의 불씨는 살아났습니다. 이 모든 것의 중심에 대한민국의 기술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공식적으로 이번 작전에 대해 어떤 입장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외교부 대변인은 기자들의 질문에 한미 양국은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만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자체가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대한민국은 떠벌리지 않습니다.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실력을 쌓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 힘을 발휘합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방식입니다. 세계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방위산업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는 것을, 그리고 한국이 국제무대에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한국 방위산업의 성장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의 노력과 투자의 결과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시작된 자주 국방의 꿈은 오랜 세월을 거쳐 현실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외국 무기를 수입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점차 기술을 배우고 모방하고 결국에는 독자적인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현대로템의 K전차,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 한국항공우주산업의 KF-21 전투기, 이 모든 것이 한국 기술자들의 땀과 노력의 결정체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은 무기를 수출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폴란드, 호주,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등 수많은 나라들이 한국의 무기를 구매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세계 방위산업 시장에서 빠르게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한국의 전자전 기술입니다. 현대전에서 전자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적의 레이더를 교란하고 통신을 마비시키며 정밀 유도 무기를 무력화시키는 것, 이것이 전자전의 핵심입니다. 한국은 이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력을 확보했습니다. LIG 넥스1이 개발한 전자전 시스템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기술에 버금가는 수준입니다. 하나 시스템의 레이더 기술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이번 베네수엘라 작전에서 한국의 전자전 기술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오랜 연구개발의 성과가 드디어 빛을 발한 것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기술도 방위산업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첨단 무기 시스템에는 고성능 반도체가 필수적인데 한국은 이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작전 이후 한국 방위산업에 대한 세계의 관심이 급증했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한국 무기 구매에 대한 문의가 쏟아졌습니다. 특히 중동과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관심이 높았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는 한국과의 방위산업 협력 확대를 논의하기 위해 특사를 서울에 파견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인도네시아의 프라보어 수비안토 대통령은 한국과의 공동 무기 개발 프로젝트를 더욱 확대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한국 방위산업의 황금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1, 한국항공우주산업, 현대로템 등 한국 방위산 업체들의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투자자들은 한국 방위산업의 밝은 미래에 베팅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들뜨지 않았습니다. 정부도 기업도 언론도 차분했습니다. 과도한 자신감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 방위산업계의 원로들은 후배들에게 조언했습니다. 겸손하게 일하라. 자만하는 순간 추락이 시작된다. 한국 방위산업의 성공은 이런 정신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성공에 도취하지 않고 실패에 좌절하지 않으며 묵묵히 앞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한국인의 정신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을 오늘날의 위치에 올려놓은 원동력입니다. 베네수엘라 작전의 성공은 그 결실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앞으로도 한국은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더 강하게, 더 높이, 더 멀리. 미군 특수부대가 대통령 궁에 투입되었습니다. 헬기에서 강한 네이비실 대원들은 빠르게 건물 안으로 진입했습니다. 마두로의 경호부대는 저항했지만 오래 버티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통신망은 이미 마비되어 있었고 지휘체계는 붕괴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의 전자전 기술이 마두로의 마지막 방어선마저 무너뜨린 것이었습니다. 마두로는 비밀 통로를 통해 탈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통로의 위치는 이미 미군에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한국 정보기관이 수집한 정보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마두로는 통로 출구에서 미군 특수부대와 마주쳤습니다. 그는 손을 들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20년 넘게 베네수엘라를 철권 통치하던 독재자의 최후는 허무했습니다. 마두로가 체포되었다는 소식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서방부에서 가장 잔인한 독재자 중 한 명을 제거했습니다. 니콜라스 마두로는 체포되어 미국으로 이송될 것이며 그의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묻게 될 것입니다. 트럼프의 목소리에는 승리의 기쁨이 담겨 있었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어떻게 베네수엘라의 방공망을 뚫을 수 있었습니까? 러시아제 S-300은 세계 최고 수준의 방공 시스템 아닙니까? 트럼프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에게는 훌륭한 동맹이 있습니다. 그 이상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트럼프는 한국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 속에 담긴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전 세계의 군사 전문가들은 이 작전의 성공 비결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 한국의 역할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가 먼저 보도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작전의 숨은 주역, 한국의 방위산업 기술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전 세계에 퍼져나갔습니다. 기사는 한국의 전자전 기술과 정밀 유도 무기 기술이 이번 작전의 핵심이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도 뒤를 이었습니다. 한국 방위산업의 놀라운 성장, 미국도 의존하게 되었다라는 제목의 심층 분석 기사를 실었습니다. 일본의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다소 복잡한 심경을 드러냈습니다. 한국 방위산업 강국으로 부상, 일본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기사를 통해 한국의 성장에 대한 경계심을 표현했습니다. 세계는 비로소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이 더 이상 단순한 무기 수입국이 아니라 세계 최고 수준의 방위산업 기술을 보유한 나라라는 것을. 시진핑 주석은 분노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중국의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였습니다. 중국은 베네수엘라에 수백억 달러의 차관을 제공했고 석유 수입의 상당 부분을 베네수엘라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마두로 정권의 붕괴는 중국에게 큰 손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진핑을 더욱 분노하게 한 것은 이 작전에 한국이 관여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일방적인 군사 행동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는 국제법 위반이며 주권 침해다. 하지만 한국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습니다. 중국도 한국의 기술력을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한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과 SK하이닉스 최태원 회장이 이끄는 한국 기업들은 중국 기술 산업의 핵심 공급자였습니다. 시진핑으로서는 한국을 정면으로 비난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반응은 더욱 격렬했습니다. 러시아는 베네수엘라에 최신형 무기 시스템을 판매했고 군사 고문단을 파견해 마두로 정권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무기 시스템이 한국의 기술에 의해 무력화되었다는 것은 러시아 방위산업의 위신에 큰 타격이었습니다. 푸틴은 크렘린궁에서 군 수뇌부를 긴급 소집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우리 시스템이 그렇게 쉽게 뚫리다니. 푸틴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당혹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러시아 군 관계자들은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들도 한국의 전자전 기술이 이 정도 수준일 줄은 몰랐습니다. 러시아는 즉시 S-300 시스템의 취약점 분석에 착수했고 한국의 기술 수준을 재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더 이상 무시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푸틴도 인정해야 했습니다. 일본의 다카이치 사나의 총리도 이 소식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전통적으로 아시아 최강의 방위산업을 자부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한국의 급성장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번 베네수엘라 작전은 일본에게 충격이었습니다. 미국이 중요한 군사작전에서 일본이 아닌 한국의 기술을 선택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다카이치 총리는 방위성 관계자들과 긴급 회의를 가졌습니다. 한국의 방위산업 현황을 상세히 보고받은 다카이치 총리의 표정은 어두워졌습니다. K9 자주포, K 전차, FA-50 경공격기, 그리고 이제는 전자전 시스템까지 한국의 무기 수출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었고 일본은 뒤처지고 있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도 방위산업 혁신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도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을 따라잡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마두로의 체포 이후 베네수엘라에서는 과도 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야당 지도자 후안 과이도가 임시 대통령으로 취임했고 민주화를 향한 첫걸음이 시작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의 민주화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미국은 베네수엘라에 경제 지원을 제공할 것이며 민주적인 선거가 실시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트럼프의 발언에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환호했습니다. 20년 넘는 독재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물론 앞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마두로 정권의 잔재를 청산하고 망가진 경제를 재건하며 분열된 사회를 통합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희망의 불씨는 살아났습니다. 이 모든 것의 중심에 대한민국의 기술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공식적으로 이번 작전에 대해 어떤 입장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외교부 대변인은 기자들의 질문에 한미 양국은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만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자체가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대한민국은 떠벌리지 않습니다.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실력을 쌓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 힘을 발휘합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방식입니다. 세계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방위산업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는 것을, 그리고 한국이 국제 무대에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한국 방위산업의 성장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의 노력과 투자의 결과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시작된 자주 국방의 꿈은 오랜 세월을 거쳐 현실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외국 무기를 수입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점차 기술을 배우고 모방하고 결국에는 독자적인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현대로템의 K전차,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 한국항공우주산업의 KF-21 전투기, 이 모든 것이 한국 기술자들의 땀과 노력의 결정체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은 무기를 수출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폴란드, 호주,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등 수많은 나라들이 한국의 무기를 구매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세계 방위산업 시장에서 빠르게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한국의 전자전 기술입니다. 현대전에서 전자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적의 레이더를 교란하고 통신을 마비시키며 정밀 유도 무기를 무력화시키는 것, 이것이 전자전의 핵심입니다. 한국은 이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력을 확보했습니다. LIG 넥스1이 개발한 전자전 시스템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기술에 버금가는 수준입니다. 하나 시스템의 레이더 기술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이번 베네수엘라 작전에서 한국의 전자전 기술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오랜 연구개발의 성과가 드디어 빛을 발한 것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기술도 방위산업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첨단 무기 시스템에는 고성능 반도체가 필수적인데 한국은 이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작전 이후 한국 방위산업에 대한 세계의 관심이 급증했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한국 무기 구매에 대한 문의가 쏟아졌습니다. 특히 중동과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관심이 높았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는 한국과의 방위산업 협력 확대를 논의하기 위해 특사를 서울에 파견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인도네시아의 프라보어 수비안토 대통령은 한국과의 공동 무기 개발 프로젝트를 더욱 확대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한국 방위산업의 황금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1, 한국항공우주산업, 현대로템 등 한국 방위산 업체들의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투자자들은 한국 방위산업의 밝은 미래에 베팅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들뜨지 않았습니다. 정부도 기업도 언론도 차분했습니다. 과도한 자신감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 방위산업계의 원로들은 후배들에게 조언했습니다. 겸손하게 일하라, 자만하는 순간 추락이 시작된다. 한국 방위산업의 성공은 이런 정신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성공에 도취하지 않고 실패에 좌절하지 않으며 묵묵히 앞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한국인의 정신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을 오늘날의 위치에 올려놓은 원동력입니다. 베네수엘라 작전의 성공은 그 결실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앞으로도 한국은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더 강하게, 더 높이, 더 멀리. 마두로의 체포 이후 국제 정세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중남미의 다른 좌파 독재 정권들이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쿠바, 니카라과 등의 지도자들은 자신들도 마두로와 같은 운명을 맞을 수 있다는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일부는 온건한 자세로 돌아서기 시작했고 일부는 더욱 강경하게 버티기로 결심했습니다. 미국 주도의 질서가 중남미에서 다시 강화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미국의 힘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세계는 이제 한국을 새로운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미국의 작은 동맹국이 아니라 독자적인 영향력을 가진 나라로 말입니다. 시니어 시청자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대한민국은 어느새 세계가 인정하는 기술 강국이 되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조선, 배터리, 그리고 이제는 방위산업까지 한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분야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 땀 흘려 일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노력의 결과입니다. 시니어 시청자 여러분도 그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이 나라를 일으켜 세운 분들, 맨손으로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낸 분들,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성취한 분들, 바로 여러분입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여러분의 땀과 눈물과 헌신 위에 세워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작전 이후 한국에 대한 태도를 바꿨습니다. 과거에 트럼프는 한국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문제로 압박을 가하기도 했고 한미 무역 적자에 대해 불평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작전을 통해 한국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가장 소중한 동맹 중 하나입니다. 한미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합니다. 트럼프는 공개적으로 한국을 칭찬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트럼프가 언제 또 태도를 바꿀지 모릅니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 이 순간 한미 동맹은 굳건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의 기술력이 있습니다. 한국의 방위산업은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것입니다. KF-21 전투기 양산이 본격화되면 한국은 세계에서 몇 안 되는 첨단 전투기 생산국이 됩니다. 천국-2 미사일 시스템은 이미 여러 나라에 수출되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은 수출이 예상됩니다. 현무 미사일 시리즈는 계속 발전하고 있고 그 사거리와 정확도는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무인기 기술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과 대한항공이 개발 중인 무인 전투기는 머지않아 실전 배치될 것입니다. 한국은 이제 단순히 무기를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 미래 전쟁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번 사태를 주시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마두로처럼 자신도 미국의 타깃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특히 그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이번 작전에 한국의 기술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김정은은 오랫동안 한국을 얕보아왔습니다. 남조선은 미국의 괴뢰에 불과하다. 남조선 군대는 종이호랑이다. 이런 선전을 반복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김정은에게 경고가 되었을 것입니다. 한국의 기술력이 세계 최강 수준에 도달했다는 것, 그리고 그 기술이 언제든 자신을 향해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물론 한국은 북한을 선제 공격할 의도가 없습니다. 하지만 김정은이 도발한다면 한국은 충분히 대응할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억지력입니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도 한국을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중국은 그동안 한국을 미국의 작은 동맹국 정도로 여겼습니다. 사드 배치 문제로 한국을 압박할 때도 한국이 결국 굴복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굴복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 강해졌습니다. 이번 베네수엘라 작전은 중국에게 한국의 진짜 실력을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시진핑으로서는 한국을 더 이상 만만하게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물론 중국은 여전히 거대한 나라이고 한국보다 훨씬 큰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력에서는 한국이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대전에서 기술력은 숫자보다 더 중요합니다. 일본의 다카이치 사나의 총리에게 이번 사건은 자극제가 되었을 것입니다. 일본은 전통적으로 아시아 최강의 기술력을 자부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한국에 추월당하는 분야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도체에서 한국에 밀렸고 배터리에서 밀렸으며 조선에서 밀렸습니다. 이제 방위산업에서도 한국이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의 방위산업을 되살리겠다는 포부를 밝혔지만 한국을 따라잡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은 이미 너무 앞서 나갔기 때문입니다. 물론 일본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일본은 여전히 강한 기술력을 가진 나라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방위산업 분야에서 한국이 앞서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노력입니다. 연구실에서 밤을 새우며 기술을 개발한 과학자들, 공장에서 땀 흘리며 제품을 만든 노동자들,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 이들 모두가 대한민국의 영웅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키워낸 것은 여러분입니다. 시니어 시청자 여러분이 세운 교육 시스템, 여러분이 만든 사회 기반, 여러분이 전해준 근면, 성실의 정신, 이것들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자부심을 가져도 됩니다. 대한민국의 성공은 여러분의 성공입니다. 마두로가 미국으로 이송되어
재판을 받게 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는 마약 밀매, 인권 탄압, 부정부패 등 여러 가지 혐의로 기소될 예정입니다. 20년 넘게 톡죄를 휘두르던 자의 말로가 어떻게 될지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편 베네수엘라에서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과도 정부는 민주적인 선거를 준비하고 있고 경제 재건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물론 쉽지 않은 길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톡죄가 끝나고 민주주의가 시작될 수 있다는 희망 말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시작에 대한민국의 기술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준비했고 기다렸고 결정적인 순간에 움직였습니다. 진짜 강한 나라는 먼저 위협하지 않습니다. 선택권을 쥐고 끝까지 침묵할 뿐입니다. 이번 베네수엘라 작전에서 대한민국은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행동으로 모든 것을 증명했습니다. 세계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얼마나 강한 나라인지를, 대한민국의 기술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대한민국이 국제 무대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저력입니다. 떠벌리지 않고 자랑하지 않으며 묵묵히 실력을 쌓아온 결과입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은 계속해서 성장할 것입니다. 방위산업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물론 도전과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중국의 부상, 북한의 위협, 일본과의 경쟁, 그리고 예측하기 어려운 국제 정세의 변화, 이 모든 것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해낼 것입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해낼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에는 위기 앞에서 하나로 뭉치는 국민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는 국민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튀지지 않는 국민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니어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자부심을 드렸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위대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위대함의 뿌리에는 여러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흘린 땀, 여러분이 겪은 고난, 여러분이 이룬 성취, 이 모든 것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은 계속해서 전진할 것입니다. 더 강하게, 더 높이, 더 멀리. 그리고 그 길에 여러분의 정신이 함께할 것입니다. 근면, 성실, 인내, 이런 가치들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것입니다. 트럼프도 시진핑도 푸틴도 다카이치도 김정은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나라라는 것을, 대한민국은 언제나 일어서는 나라라는 것을, 대한민국은 조용하지만 강한 나라라는 것을, 이것이 우리의 역사이고 우리의 정체성이며 우리의 자부심입니다. 베네수엘라 작전은 그것을 세계에 보여준 하나의 사례에 불과합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은 계속해서 세계를 놀라게 할 것입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운명이고 대한민국의 사명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의미 있었다면 좋아요로 남겨주시고 다음 이야기에서도 우리가 몰랐던 세계의 이면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파이팅입니다.